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것은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모평균의 추정. 자, 모평균의 추정의 수는 크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생각하면 이렇죠.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n개를 추출을 했어. 그럼 걔네들의 표본 평균 값을 가지고 이루어진 확률 분포가 이루는 정규 분포,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어. 됐죠? 맞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뭐냐면 여기에 모집단이 있어요. 확률에서 x가 이루는 정규 분포가 있을 것인데, 그렇죠? 여기서 꺼낸 n개를 꺼낸 x바가 이루는 정규 분포가 이렇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는 지금부터는 얘를 중심으로 보는 거야. 이걸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끄집어낸 확률 분포, 표본 평균 x바가 이루는 정규 분포를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이것은 똑같은 변수 m을 사용했지만 모평균이라기보다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x바, 표본 평균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모집단이 이루는 표본 평균, 평균 자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이 얘기가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신뢰도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신뢰도. 말 뜻은 알고 있죠, 한자로. 그죠? 믿을 수 있는, 없는, 뭐 이런 뜻인데, 신뢰도를 먼저 정의하고, 우리가 읽었다가 95% 범위의 신뢰도라는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면 이제 매끄러워. 신뢰도 95%에 95%는 확률이잖아요. 그죠? 0.95란 말이야. 0.95. 확률은 넓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존재해서 평균인 제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전체 넓이를 0.95로 정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정할 때 좌우 대칭인 구간으로 잡게 될 거예요.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그럼 좌우 대칭 구간이 있어서 이 두 군데의 넓이가 0.9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반쪽짜리니까 0.475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지? 그럼 0.475에 해당하는 그 측도를 찾을 수가 있어. 그게 얼마야? 그게 1.96 정도가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측도 위한 넓이가 0.475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 그네들의 넓이가 0.95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것은 필사 z의 범위가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니까 얘의 절대값이 1.96 사이에 있을 확률, 그 넓이가 0.95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맞죠? 이제 우리는 표준화식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표준화가 얼마나 돼?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표준 편차죠. x바니까. 그지? 그분의 x바 마이너스 m인 거야. 그때 얘가 이 자리로 간 거야. 알겠죠? 그럼 요 놈의 절대값이지. 얘의 절대값이 1.5로 작거나 작대.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씁니다. 그럼 얘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 놈을 이건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죠? 절대값 밖으로 빼서 곱하게 되면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있어? x바를 알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표본 평균을 알고 갑니다. 무평균이 뭔지를 지금 궁금해 하는 거야. 거꾸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 범위를 바꿔서 얘를 m-x바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수식적으로 이 주어진 값을 미지수 m, 즉 무평균 m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범위가. 그치? 그럼 얼마가 돼?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는 거야. 결국은 요 사이에 올 확률이 95%라는 얘기죠. 그치? 자, 이제 신뢰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고, 도대체 우리가 이 마지막 단원에서 어떤 걸 공부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모평균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그죠?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n값,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표본 평균 X바를 잡기에 따라서 이 M 값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무평균을 포함하는 범위를 갖고 있단 말이지. 지금 20대로면 표본평, 우리는 이걸 직관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무평균 M이 있어. M이 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짓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야. 이 무평균이 뭔지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때 표본평균 X바가 어떻게 잡힐지도 몰라. 잡았다 치고, 그리고 표본의 평균, 표본의 크기를 몇 개를 끄집어낼지 모르죠. 그치? 그럼 그때 정해진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무평균 M 값의 범위가 어떻게든 잡힐 거란 말이지. 그럼 그때 이렇게 잡을 때 이 구간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평균을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95%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선생님, 빗나가기도 하나요? 빗나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신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무평균의 범위를 측정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측정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걸 갖다 무평균의 범위를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갑니다. 주어진 각각의 표본 평균 X바의 분포 상태를 알려줘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뭔가 모순이 좀 이따 나오는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X바의 분포 상태를 알려주고 그때 얘를 갖다가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무평균의 범위를 추정하여라 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 X바 알고 있고요. 크기, 표준 편차 다 알고 있어.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거기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51번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수능을 보는데 평균이 응시한 선수의 평균이 M 그리고 표준 편차 15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알겠죠? 그때에 본 중에서 2,500명을 이미 추출해요. 그럼 뭐야? 편차가 현재 15인 3명, 무평균 몰라요. 표본의 크기가 2,500명인 거니까 이렇게 추출한 거지, 그치? 앞에 건 전체 모집단이고, 그때의 평균이 65점이었을 때, 그 평균이 뭔데?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이 65점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평균 95% 내에서 무평균의 범위를 추정하여라라고 했으니까, X바가 65예요. 여기도 65. 그쵸? 그리고 나서 95%라고 했어. 근데 95%일 때 1.96 이런 게 전부 다 근사값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처럼 2.96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2라고 할 때도 있어. 그럼 그 값을 택하시면 돼. 알겠죠? 그럼 여기가 95%라고 했고 문제 끝에 보니까 얘는 1.96이라고 돼 있지. 그렇지? 문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1.96 곱하기 루트 n. n은 2,500이고 표준편은 15. 여기도 플러스 1.96에 루트의 2,500분의 15. 이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 뜻이야. 이 안에 들어있어요. 확률이 95%.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평균의 범위를 추정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야. 이게 다야. 알겠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총선 있죠. 총선이 뭔지 알죠?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지? 그때도 표본 조사를 하고. 그죠? 그때 이미 표본 조사를 하죠. 그럼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분포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95% 범위에서 무평균의 범위를 추정하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자, 그럼 문제 하나만 풀었는데 예제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거냐? 95%가 있고 99% 신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62%다.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99%는 얼마가 되겠니? 전체 넓이가 0.99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넓이가 0.495가 됩니다. 0.495의 2배가 0.99거든요. 그럼 그때 측도는 좀 더 멀리 가겠지. 넓어야 되니까. 이 자리가 2.58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맨 끝에 2.58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근데 2.58인 상황에서도 거의 0.5에 가깝죠. 지난번에 했지만 이항 곱할 때. 그런 것처럼 여기를 갖다가 Z의 절대값이 2.58 이하일 확률이 0.99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3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나온 측대도를 하시면 돼. 한 번 더 이걸 좀 더 변형하면 이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얘가 0과 2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75다.
이거의 2배가 95%잖아. 그러니까 2로 택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측도가 주어지면 가까이 값을 계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정답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 2.5펠만 딱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만큼의 전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뢰 구간. 95% 범위 내에서 신뢰 구간,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하여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라고 답을 쓰는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를 갖다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 빼기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본 평균 x바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때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거 빼기 이거니까 1.96이 요놈의 2배가 되겠지. 그치? 2 곱하기 K라 쓰겠습니다. 이건 측도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야. 우리는 이번 탄에서 맨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오늘 한 거 중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솔직히 없었어. n 값이 표본의 크기가 주어지면 표본 평균 x바의 정기분포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 n만 나누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 식만 암기하시면 그냥 작성이 가능한데 이걸 갖다 써라? 그렇게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 구간의 길이에 관한 언급을 해. 결국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신뢰 구간의 길이 잘 보니까 측도가 뭐야? 측도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x값, z값이에요. 경계값이야. 자, 그럼 봐봐. 신뢰도라는 것 자체가 뭐 믿을 수 있다 그런 정보인데, 여기 보면 측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야. 신뢰도가 높아지면 K값이 커지겠죠. 그죠? 그럼 L값이 커지지. 그러니까 길어지겠네. N값은 뭐야?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쵸? 맞지? 시그마는 정해져 있어? 시그마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풀면서 언급을 했어. 뭐냐면 조금 아까 전체가 있는데 얘네들 2,500명을 뽑았대.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걸 또 나누게 될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야. 일단은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신뢰도가 높아지면 표본의 크기가 신뢰도가 높아지면 여기 주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진다 이런 얘기야. 뭐냐면 범인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범인이 여기 월평동에 있다라는 것과 범인이 대전시 안에 있다. 그럼 범위 자체가 넓어지면 그 안에 범인이 존재할 확률이 더 커지는 거잖아. 그쵸? 범인이란 그 의미를 가지고 범인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과 이 얘기는 좀 별개예요. 그래서 이 식을 묻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뜻은 그만큼 정확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요. 164쪽에 신뢰 구간의 길이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문제 한번 보죠. 52번 문제입니다. 표준 편차가 15예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메이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할 때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해라. n의 범위 구하는 거네. 우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얼마? 2 곱하기 k 측도 95%지. 어떤 값을 사용했니? 1.96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2보다 작거나 같다. n값 범위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혹시 그 문제가 있나? 그거 하나만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없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9번 보세요. 9번 연습 문제 9번. 연습 문제 9번 보시면 정기분포 표준 편차가 10이죠. 그때 신뢰 구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억번. 신뢰도를 높이면서, 자, 여기 보세요. K값이 커집니다. 그죠? 네, K값이 커지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이건요, K, 분자도 커지고 분모도 커지는 거야.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커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억번은 정답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니은번. 신뢰도를 낮추면서 K값이 작아지고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n 값이 커지면 뭐야? 점점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니은번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디귿번. 신뢰도가 일정하면서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된다는 뜻은 전체는 2분의 1이 곱해진 셈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가 아니 2분의 1배가 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얘가 지금 95% 신뢰도야. 근데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그때 칙도 얘가 알파 퍼센트 내에서 추정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알파를 구하는 문제야. 그랬더니 그 칙도가 예를 들어서 0.46이 여기가 0.46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여기가 0.46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력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칙도가 주어질 거야. 그럼 그걸 통해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0.46이면 전체 넓이는 0.9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뭐라? 이게 바로 95% 신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 넓이입니다. 넓이의 절반. 알았죠? 그래서 그 측도에 관한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통계 여기까지 다 마무리했으니까 끝까지 다 하시고 채점하고 놓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알겠죠? 한 가지 공지. 오늘 이게 끝났어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 주 3회 동안 우리가 수원 수투를 위주로 할 거고, 주인 선생님이랑 시간 따로 잡을 거니까 이번 주 일요일, 돌아오는 일요일 날은 이걸 다 완료는 각자 하시고 와서 채점만 하시고, 우리가 마플 수원을 갖고 있죠. 마플 수투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플 수투. 알겠죠? 수투를 준비해 오시고, 그거 가지고 수원과 수투를 같이 진행할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들고 다니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3월 셋째 주 정도까지 시험 범위 이상의 범위를 최대한 완료할 테니까 수원은 좀 삼가함수 나온 거 마저 하고 수요일까지 계속 할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그 삼가함수 그리고 수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교재 준비해 오시면 돼. 알았죠? 여기까지. 자리 옮기셔서 이거 마저 하고 갑니다.